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의 수입량 쿼터를 선별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 내 수입업체가 예외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수입 품목은 수입 할당량에 포함되지 않고 관세는 면제된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회계 감리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를 내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징계보다는 수정 개선 조치 등으로 계도를 해나가는 한편 구체적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에 관한 감독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랜드 관광 호텔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5월 삼익 면세점이 적자 누적으로 사업권을 조기 반납한 곳으로 그랜드 관광 호텔은 SM 면세점을 제치고 신규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신문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작이었습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코스피 지수는 10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철강 쿼터 면제 명령에 서명했다는 소식에 조금씩 호재로 반응한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미국 해병대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또 대만에 진주한다는 소식은 또 악재로 작용한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07% 하락한 2307.35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16% 상승한 804.47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가 19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82% 상승한 47,650원에 셀트리온은 1% 넘게 하락하면서 266,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하락하면서 87,800원에 CJ ENM도 역시 하락하면서 256,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추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 인사 나눠볼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장을 지켜주신 두 분인데요. 오늘 두 분과 먼저 함께 이어갈 코너는 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의 핫한 종목 5종목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종목 확인하기 전에요. 그 전에 있어서 오늘 봉투 선생님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민 전문가님,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수가 어느 정도 조금 한계에 온 모습이기도 한데요. 사실 장중에 중국 시장이 워낙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았고요. 시작은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강하게 출발했지만 장중 중국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외 증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했던 원인도 해외 증시고요. 그리고 주춤하는 흐름도 역시 해외 증시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외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목들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종목은 적당히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무리하게만 대응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교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요, 바로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자, 일단 오늘 이번 한 주간에는 가장 핫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종목 핫5 종목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두산 밥캣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동성제약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LG 디스플레이고요. 네 번째 종목 위즈코프 올라왔네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에스모까지 이번 한 주간의 금주 핫5 시간으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5종목이 이렇게 또 꼽혔는데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5종목에 대해서 이번 한 주 좀 꼽힌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뭐 건설 관련한 두산밥켓도 있고요. 그리고 제약주도 있고요. 뭐 LG 디스플레이, 또 여러 가지 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각기 사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있다가 더 자세한 설명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5종목 중에서요, 부산바켓과 동성제약, 코스피에 속한 종목이죠. LG 디스플레이까지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인영 연구원님, 일단 세 종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추세라든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두산바켓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바켓 적정 주가 34,500원, 오늘 종가가 33,650원, 비교가 0.98, 적정 주가하고 거의 같은 가격대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 최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는 지금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오늘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와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기는 상승이지만 단기는 하락 추세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동성제약입니다. 이 종목 적정 주가는 2,700원, 비교가 13.63, 제약주답게 약 13배 정도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일단 뭐 중기 추세는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상승 추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적정 주가가 62,000원대, 오늘 종가가 21,200원이기 때문에 비교값은 0.34, 약 3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중기적으로 상당히 긴 하락 추세 지금 보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0일 이동평균선을 얼마 전에 이제 회복을 했지만 회복하고 나서 다시금 밀리면서 현재는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종목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두산바켓과 그리고 동성제약, LG 디스플레이까지 일단 추세와 적정 주가를 확인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종목에 대해서 대응 전략과 분석을 더욱더 심도 있게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민 전문가님, 이 세 종목에 대한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그 두산중공업이 보유한 두산밥켓의 지분을 전량 매도한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사실 그 두산그룹주들이 실적이 좋아서 조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호재가 나왔다가 악재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확실하게 받으면 단기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는 사실 강하게 계속해서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종목 자체적으로 그렇게 강한 흐름이 아니에요.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에서 최근에 호재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이고요. 사실 뭐 그 두산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그런 그 뉴스가 나왔을 때 같이 좀 반등이 나왔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걸 제외하면 특별히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뭐 테마를 형성하거나 그럴 만한 종목도 아니죠. 사실 건설 관련주들이 그동안 대북 관련주로 흐름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굴삭기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는 흐름인데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추세적인 흐름은 강하게 하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의 흐름도 뭐 그렇게 아주 강할 그런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두산그룹주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향후의 흐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흐름 자체가, 사업 자체가 뭐 그렇게 크게 흔들릴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좋은 그런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 시장에서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했을 때 두산그룹이 유동성이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할까요? 위기에 있었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 이 종목이 상장하면서 그런 두산그룹의 유동성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종목이 상장되면서 두산그룹의 어떤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종목이고요. 사실 좀 억울한 면이 있죠. 이 종목이 만일 두산그룹주가 아니었고 두산마켓이 다른 그룹에 속해 있는 종목이었다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강하게 갈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흐름 자체가 단기 대응만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흐름은 괜찮은데 중기 흐름 자체는 좋지 않다는 거죠.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상장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2017년 3월이 고점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리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세적으로 중기 하락하는 그런 흐름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이 좀 나왔어요. 이런 게 호실적이나 이런 뉴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좀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에 영향도 좀 받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강하게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도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정도만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재가 나오면서 꺾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랬을 때는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받았을 때 단기 정도는 충분히 최근에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반등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접근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직전 저점 부분까지 근처에 왔을 때 그 정도에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접근하실 때는 시장의 흐름을 봐야겠죠. 역시 지수의 흐름이 급격히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동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이슈가 나왔었죠. 췌장암이나 담도암을 치료하는 새 기술을 관련해서 거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상 이상을 거의 완료했다 그런 이슈가 나왔는데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호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호재가 되면서 급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광과민성 물질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암세포를 치료하는데 용이하게 하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을 했는데 임상 이상이 거의 완료됐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호재성 뉴스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아직 뭔가 확실한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고요. 미보이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단기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흐름은 살아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단기 접근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슈가 나왔는데 사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이미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뉴스가 나오면서 종목이 강하게 급등을 했었던 그런 흐름이었는데 다시 반복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그런 뉴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가를 움직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시장에 알려져 있었던 뉴스고 다만 이제 임상 이상이 마무리된다 그런 것들로 또 호재로 만들어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흐름입니다. 특별한 호재는 있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실적이 당장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 종목의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고요. 또 이 종목이 치매 관련주로도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테마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사실 가격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성제약인데요.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이미 관련 이슈는 2월에 한번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고점 이후에 강하게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점에서 횡보하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면서 반등할 그런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반등이 나왔죠.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데
기존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기에서 뭐 폭발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움직이기 전에 주가가 3,100원이에요. 지금 43,000원이지 않습니까? 거의 지금 뭐 한 14배 정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강하게 계속해서 상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흐름 자체가 일단은 고점 이후에 좀 꺾이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아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면은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아래에 왔을 때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충분히 단기 흐름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일단 보유자나 미보유자나 정리 후에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정을 받을 때 접근하시고 보유자는 정리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단기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중국에서 LCD 보조금을 축소한다 뭐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는 거죠. 그 LCD 관련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은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매입하거나 그랬을 때 보조금을 90% 이상까지 이렇게 지원해 주던 걸 이제 축소한다거나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LCD가 이제 향후에 뭐 10.5세대 이상의 그런 관련한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지만 그 이전의 그 기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이 LG 디스플레이가 향후에 실적에 있어서 조금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흐름 자체가 뭐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매도 후에 적당히 매도 후에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중국에서 이런 보조금이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LG 디스플레이의 당장의 어떤 그 실적이 확실하게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품 가격에 대한 그 보조금 지원을 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제품 가격이 다시 그 상승할 수 있겠죠. 기존에 중국 기업들이 워낙 그 저가의 그 제품들을 생산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사실 손해를 본 부분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의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 기업 자체적으로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확실히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 장담을 하지 못하는 건다는 거죠. 역시 LG 디스플레이의 향후의 흐름은 뭐 OLED의 어떤 그 사업의 그 성패나 이런 것들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LCD 부문에서 그 중국 쪽에서 뭐 가격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물론 좋은 흐름이 나오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나온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가의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완전히 무너졌어요.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고요.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면서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핫5 종목들 중에 세 종목 먼저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두산밥켓과 그리고 동성제, LG 디스플레이까지 적정주가와 함께 앞으로의 좀 대응 전략 분석을 꼼꼼하게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네 번째 종목과 다섯째 종목 위즈코프와 에스모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속한 종목인데요. 자, 먼저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적정주가 추세 확인해 볼게요. 네, 위즈코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적정주가 2,100원, 오늘 종가 1,570원, 비교가 0.75, 소폭 이제 저평가 상태 지금 보이고 있고, 차트를 보면 어제 이제 상당히 급등을 한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중기 추세는 하락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저께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이제 강하게 뚫어줬고 그 여파로 중기는 하락이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에스모입니다. 에스모 종목 적정주가 2,300원, 종가가 9,790원, 비교값은 4.26, 약 4배 정도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모 차트를 보면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제 작년이죠. 12월부터 중기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상승 추세, 중기 상승 추세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오늘 이제 음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21선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상승 추세로 좀 살아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에스모도 역시나 단기는 상승 추세,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에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즈코프와 에스모에 대한 더욱더 심화된 분석과 그리고 대응 전략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봉투 선생님,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위즈코프는 어제 급등을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도지사들이 일자리 관련 간담회를 앞두고 벤처 투자 관련한 기업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를 키우고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일자리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매수를 다시 하시면 단기 접근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 종목이 내일 이후에 계속해서 강하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더 홀딩하면서 끌고 가봐도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일단 매도 후에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부에서 일자리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최근에 취업자 수가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숫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일자리 관련한 것들은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창투사라든지 이런 일자리 관련한 그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향후에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중기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단기 이슈로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정리 후에 확실하게 조정 시에 다시 접근을 하자는 거죠. 중기로 접근하기에는 역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있을 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에 상승이 나왔지만 일단 상승 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로만 보시고 단기의 정리 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 후에 조금 더 끌고 가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 두 번째 종목은 에스모입니다.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 삼성의 AI 투자라든지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차 관련한 사업 확대 그런 이슈로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은 자율주행차 테마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차 테마들이 움직이는 흐름에서 최근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좋은 흐름이 나오는 흐름인데요. 고점에서는 충분히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가격 메리트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전에 상승한 폭이 굉장히 큽니다. 자, 차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모의 차트인데요. 고점 이후에 조정은 충분히 받았어요. 거의 50%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죠. 그리고 이슈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흐름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사실 장기적인 가격 메리트는 없는데요.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다만 이 자율주행차 테마주들이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단기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끌고 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 흐름이 좋아서 조금 더 끌고 가서 위에서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처럼 가격 메리트가 없을 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래서 보유자는 조금 더 끌고 가서 위에서 매도를 하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도 되고요.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단기 접근하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위즈코프는 보유자 매도 후 조정 시 재접근이고요. 미보유자 역시나 확실한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 그리고 에스모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 홀딩 후 매도와 그리고 미보유자 역시 조정 시 접근에 대한 의견까지 종목 핫5 시간 1교시로 만나봤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2교시는 더욱더 실용적이고 응용이 좀 가능한 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HTS 활용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더 밀착형으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요. 자, 어인영 연구원이 오늘은 어떤 기술들을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종목 상담을 이렇게 많이 접하다 보니까 추격 매수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2,000개가 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추격 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종목을 한번 뽑아보자 라는 측면에서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막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종목들을 포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점 기록 후 반등 종목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는데, 일단은 차트로 먼저 한번 어떠한 종목들을 찾는 것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HTS 보시면요. 동국 SNC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이제 전저점 부근에서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예스24입니다. 예스24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저점에서 횡보를 하다가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그리고 LS전선 아시아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저점을 기록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양봉이 나오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찾아서 접근을 하면 최소한 우리가 추격 매수는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화면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쭉 찾아보니까 어떤 일정한 이 법칙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역배열인 상태입니다. 그 말은 120일, 60일, 20일, 5일, 그러니까 중기하고 단기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하락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고, 그리고 돌파를 하는 과정, 그러니까 역배열이 5일선, 21선, 60일선 순으로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돌파가 되는데, 그 돌파를 할 때 어느 정도 좀 크기가 있는 양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이 양봉이 나오면서 최근 3거래일 또는 일주일 동안, 5거래일 동안의 이 과거 고점을 이제 강하게 뚫어버리는 이제 그러한 종목이 이제 이런 패턴을 보여왔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한번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이제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도록 했는데, 일단 현재 역배열인 종목을 찾습니다. 그래서 121선, 61선, 21선, 5일선 순서로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있는 종목이고, 두 번째는 종가, 그러니까 오늘의 종가, 그러니까 장중에는 이제 현재가가 되겠고, 장이 끝나고 나면은 장 마감한 종가인데, 종가가 5일선을 돌파를 했지만 21선까지는 돌파를 하지 못한, 그래서 상승의 초입에 있는 그런 종목, 그 다음에 당연히 오늘 양봉인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과거에 3에서 5 거래일 동안의 이 고점을 오늘 돌파를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를 보면, 지금 이제 LS전선 아시아인데, 자, 121선, 61선, 21선, 5일선 순으로 지금 역배열입니다. 역배열이면서 5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파를 하면서 21선은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점, 3거래에서 5거래일 동안의 이 고점을 오늘 이제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찾는 건데, 다시 이제 화면으로 가보면 이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설명은 못 드리겠고, 서울경제TV 들어오시면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이 화면을 이제 멈춤을 해놓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메뉴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상 지정이라는 메뉴에서 시장 구분을 선택을 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상 지정 메뉴에서 제외 종목, 그래서 일괄 지정을 하면은 이제 우선주라든지 ETF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 제외가 되고, 세 번째는 차트 분석, 그리고 이동평균, 거기서 가격 이동평균에서 라인은 3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5일선, 21선, 61선을 먼저 선택해서 역배열 조건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 이동평균, 가격 이동평균, 라인 2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60일하고 121선을 선택해서 또 역배열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4개의 라인이 역배열로 설정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차트 분석과 이동평균, 그리고 가격 이동평균을 들어가서 현재 종가가 5일선보다 큰 종목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 분석, 이동평균, 가격 이동평균에 들어가서 현재 가격이 21선보다는 작은 종목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세 분석 메뉴에서 가격으로 들어가고 캔들 연속 발생에 들어가서 오늘 양봉이 나온 종목 설정을 해주고, 마지막으로 시세 분석 가격 메뉴에서 기간의 최고가, 최저가를 이제 경신을 한 그 메뉴에 들어가서 기간 동안 최고가를 돌파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따라해 보시면 역배열이면서 저점을 찍고 이제 막 반등을 하는 그런 종목을 내가 찾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간단하지만 조금 복잡하지만 추격 매수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로직을 이제 공개를 하도록 이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좀 기술을 알려주셨어요. 저점 기록 후에 반등하는 종목을 좀 검색하는 그런 활용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을 지향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응용 기술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도 질문들 많이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리고 유튜브로는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을 또 시청을 할 수가 있는 만큼 채팅방도 활용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애청자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일단 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일단 내용이 최대 주주 변경 및 지분 변경이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좋겠지만 일단 좀 간단하게 봉투 선생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 일단 최대 주주 변경과 그리고 지분 변경이 실제 주가에 미치는 영향 좀 어떻게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건 그 일종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정상적인 그런 기준에서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고 했을 때 최대 주주가 어떤 쪽으로 변경이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그만 기업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의 기업보다 훨씬 더 나은 기업에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대그룹 그 그룹에 있는 그런 기업에 매각을 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업보다 더 나은 기업으로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그룹들의 어떤 그 기업에 매각을 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호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반적으로는 대주주나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 자체는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을 어떤 그 3자를 지정해서 특정한 그 3자를 지정해서 매각을 했을 때는 그 지분을 매입하는 그쪽이 어느 쪽인가를 살펴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각 종목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시간이 10시 32분 지나면서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요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다라는 속보를 전달을 해드리는데요. 일단 전일장에 대해서는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오늘은 하락 출발했다는 속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만나볼까요? 끝자리 1013님의 질문입니다. 대덕 GDS를 매수가 13,000원의 비중 2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먼저 대덕 GDS에 대한 추세와 적정 주가 확인해 볼게요. 네, 대덕 GDS 적정 주가 35,000원, 오늘 종가 12,900원, 그래서 비교값은 0.37 정도 지금 저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은 일단 중기적으로 현재 하락 추세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유지가 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21선을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강하게 이제 이어가지는 못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21선 밑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와 단기 모두 이 종목 하락 추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대덕 GDS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현재 상황 다시 한번 좀 분석을 도와드리고 또 학점도 확인해 볼 텐데요. 봉투 선생님, 학점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네, 학점은 A고요. 전략은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20% 이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중기 상승은 어렵다고 보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가격이었다 보고 싶고요. 그리고 매수를 잘하셨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00원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점을 기록했고요.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저점 기록 후에
25% 정도 반등이 나왔고요. 18% 정도 조정이 나온 자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반등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적당하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죠.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장기 추세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업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수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수보다 약한 종목이죠. 그래서 지수가 다시 꺾였을 때는 계속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절은 짧게 보시고요. 수익도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흐름이 크게 바뀔 만한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 5%, 수익 20%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대덕 GDS였습니다. 일단 학점은 A학점,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은 20%의 대응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4234님이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제주항공을 매수가 51,500원의 비중 50% 실으셨습니다. 제주항공에 대해서 추세와 함께 적정주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주항공 적정주가 17,700원, 비효과 2.18, 약 2배 정도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최근에 이제 8월 들어가지고 좀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 접어들었는데, 이제 하락은 이미 여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20일 이동평균선을 계속 밑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도 앞선 종목과 마찬가지로 중기와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에 대한 부분의 중단기 모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항공에 대해서 비중을 좀 꽤 많이 실으셨는데 이강미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입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면 마이너스 10%, 하락했을 때는 마이너스 30%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하면은 미련 갖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500원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추격 매수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50%죠. 상당히 많습니다. 마이너스 28% 될 때까지 홀딩 하셨어요. 기준도 없이 대응하신 거죠. 3박자를 두루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언을 드리자면은 일단 매매를 멈추시고요. 그리고 종목을 정리한 후에 공부를 하시고 다시 매매를 하시는 게 향후에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이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매매 패턴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 하셨고요. 한 종목의 비중을 50%씩 들어가는 게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기준도 없어요. 손절은 10% 정도 잘라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했는데 10%에 자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략은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제주항공은요, F학점이 확인이 됐고요. 일단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도 아쉽고 비중도 좀 많이 실으신 부분도 아쉬운 상황입니다. 손절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에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6605님의 질문이고요. 노르페인트를 매수가 9,910원의 비중 30%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노르페인트에 대해서 추세와 적정주가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노르페인트 적정주가 19,500원, 오늘 종가 11,550원, 최근에 좀 반등을 많이 했음에도 여전히 저평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는 이제 여름에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이 됐고, 그리고 나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조금 이제 소폭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기도 상승, 단기도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에 중단기 모두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9,910원에 매수하셨는데 봉투 선생님은 이 종목에 대해서 평가 어떻게 해주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그리고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추격 매수하셨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10원이죠. 그러면은 이 정도인데요. 추격 매수 하셨어요. 지금 반등이 나왔을 때 5일선 위에서 추격 매수 하셨습니다. 저점에서 10%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50% 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상승은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가
폭염 관련주로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름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슈는 지금 사라져가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슈로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인위적인 흐름이 나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꺾였을 때는 낙폭이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르페인트의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일단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일세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네, 지금 뉴욕 증시 개장한 지 10분 정도 조금 지난 시간인데요. 먼저 개장 소식부터 기사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stock slip on track to end 4 days winning streak as US-Canada trade deadline looms라고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상승 랠리 이어가던 미국 증시 오늘은 미국과 캐나다의 이런 무역 협정에 대한 데드라인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조금 우려 속에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요,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요. 또 트럼프의 이런 내부적인 법적 분쟁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호황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와의 나프타 타결까지 계속해서 호재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캐나다와의 회담도 긍정적인 방향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 캐나다와의 회담을 이번 주죠. 바로 이제 8월에 벌써 마지막입니다. 이 8월 말까지 끝내겠다. 그것을 희망한다라고 계속해서 밝히는 만큼 그 데드라인 날짜가 이제 하루 정도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좀 두려움 또 우려감 속에서 증시를 좀 하방 압력을 넣었다라는 외신 쪽 분석입니다. 네, 미국은요, 지금 만약에 캐나다와의 협상이 월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멕시코와의 합의점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12월이 되면 멕시코의 새 대통령이 또 취임을 하게 되고요. 또 의회 승인 90일 동안의 기간 때문에 이를 좀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외신 쪽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회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캐나다도 이를 원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캐나다가 이를 원치 않는다면 그들에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놨는데요. 네, 효자 대형주죠. 아마존도 오늘 좀 소폭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입니다. 물론 아마존은 최초로 이제 주당 $2,000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오늘 함께 들어와 있는데요. 네, 계속되는 미국의 강세장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요. 네, 늘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 중국 증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나프타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 같은 움직임 속에서 중국 증시는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지속되면서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전장 대비 1.14% 하락한 2,737.74의 거래를 마쳤고요. 선전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1.48% 하락한 1,467.18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상하이 증시는 3거래일 그리고 선전 증시는 2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이 철강 쿼터와 또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서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 선별적인 면세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협상 멕시코와 추진을 하면서 또 캐나다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일부 중국산 철강 휠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도 지금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철강 휠 제품에 대해 상계 관세 예비 판정을 내린 직후 나온 조사 발표인 만큼 더욱더 지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무부도요, 미국 측의 압박에도 중국이 개혁 그리고 개방 과제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위안화도 약세를 나타냈다는 소식이고요. 또 이렇게 통신, 정보기술, 신흥사업 관련 이렇게 대표적인 무역전쟁 취약 업종도 하락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방금 이제 발표된 수치인데요. 네, 바로 이제 지난 7월 미국인의 소비와 소득이 증가세를 유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물가 상승률도 전월보다 다소 올랐다는 소식인데요. 네, 미국 상무부는 이 7월 개인 소비 지출 이 PCE가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조사치인 0.5% 증가에 좀 부합을 한 수치인데요. 이렇게 미국 가계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 3분의 2를 차지하는 성장 동력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PC 가격 지수는 7월에 전월 대비 0.1% 상승을 했고요. 지난 6월에 이 상승률과 같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발표되기 전에 바로 연준이 찾던 인플레이션의 기조 변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과 함께 내년 수차례 금리 인상에 대한 좀 힘을 실어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연준은 오랜 기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로 잡았지만 가장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근원 PC 지수는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상황입니다. 이 지수가 목표치 2%를 달성한 횟수는 지난 2012년 4월 이후에 2번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지금 이번 PC 지표들을 이유로 연준은 계속되는 이 통화 정상화가 적절하다는 말을 하기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근원 PC 상승률은 8월과 9월 각각 2% 그리고 2.1% 정도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확고한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2%를 넘어야 한다고 지금 덧붙였는데요. 연준의 금리 인상, 이 트럼프가 항상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의 관심 역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소식까지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요. 네,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도 또 종합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주요한 이슈인 납스타 관련돼서 이제 좀 지켜보면서 하락 출발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봉투 선생님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개장을 만나봤고요.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추세가 어쨌든 지금도 추세가 바뀐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하락했던 상황에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반등이 나왔던 원인이 미국 시장이죠.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중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비슷한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과의 어떤 그 무역적인 중국과 그 갈등이 있지만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쪽이지 어떤 이익을 보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시장도 또 다시 조정을 받고 저점을 깨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시장 역시 중국 시장과 비슷한 흐름, 그리고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는 상승할 만한 동력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꺾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하게 여기에서 반등이 계속 지속되기보다는 다시 조정을 받고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변곡점에 대한 부분 전망을 해주셨고, 그리고 해외 증시와 연동성도 항상 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평택총론 정우 대표님과 이강민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